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냅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보면은 스냅 작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데이트 스냅, 여행 스냅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스냅 사진이란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냅 사진이라는 거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연출 없이 굉장히 빠르게 찍는 사진을 스냅 사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냅 작가라고 불려지시는 분들이 찍는 사진들은 사실 거의 연출 컷들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자면 스냅 사진은 연출을 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사진을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캔디드 포토가 있겠죠. 근데 캔디드 포토랑 몰카랑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또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출되지 않은,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빠르게 찍어내는 사진을 스냅 사진이라고 하죠. 이걸 스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걸 스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출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포착을 해서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이죠. 그런 스냅 사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냅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스냅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을 찍어준다든지, 내 애완동물이라든지 가족들의 모습을 찍는 것도 스냅 사진일 수 있고, 여행을 가서 여행지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도 스냅 사진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트리트 포토를 찍는 것도 스냅 사진입니다. 그럼 그 스냅 사진을 어떻게 해야 잘 찍을 수 있나? 일단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연출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근데 인물 사진과 스냅 사진 다른 결로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랬을 때는 연출할 한 발짝 고개 이렇게 하고 포징을 내가 디렉션을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스냅 사진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대로 담아내는 게 스냅 사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찍을 것인지 스냅 사진을 찍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냅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스냅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겠죠. 스냅 사진뿐 아니라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냥 오롯이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인물만 찍어내는 사진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 사진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좋은 스냅 사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찍어야 좋은 스냅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느냐? 바로 오래 바라보고 셔터는 빨리 누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켜보는 과정이 없이 그냥 셔터를 누르다 보면은 이야기가 없고 되게 중구난방된 사진들이 그냥 막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스냅 사진은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한 장의 그 순간의 찰나를 딱 담아내는 사진이 되겠죠.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걸 영어로 사냥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숨어서 매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탕 하고 방아쇠를 당겨서 동물을 잡아내듯이 사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썸머리할 수 있게끔 계속 기다린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셔터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스냅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찍는 순간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라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보다 보면 찍을 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시야에서 그냥 하나만 보는 상황이 아니라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내가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안 보여지게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야기가 담긴 예쁜 스냅 사진,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보더라도 멋있다라는 스냅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막 찍어내는 사진들이 좋은 사진들은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지만 누구나 잘 찍을 수 없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냅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훈련이 항상 선행돼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어디 피사체를 보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스트리트 포토를 찍고자 할 때도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각 훈련을 통해서 셔터를 누르는 과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스냅 사진은 좋은 눈에서 비롯되게 되죠.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들을 굉장히 선행하고 또 그 안에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프레이밍은 어찌 보면은 스냅사진의 결과물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속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이 프레이밍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진의 프레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그 사진 속에 투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거를 안 보여주고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진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만큼 주관적인 매개체도 없겠죠. 사람들은 내가 찍어놓은 프레이밍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도사진이 할지라도 촬영했던 사진 기자가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레이밍 하는 연습들, 그리고 그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야기를 담아내는 연습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출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도 출사를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출사라고 뭐 거창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카메라 들고 시간이 날 때 버스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나 뭐 다른 걸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담아낼지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리나 뭐 시장통이나 뭐 관광지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사진 찍는 행위를 눈치채지 않게 담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의식하지 않은 그 날것 그대로의 모습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 몰래 도찰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얼굴을 찍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겠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도찰은 범죄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프레이밍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보시면 좋은 스냅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